자, 첫 번째 경기 이제 팰리스 대 웨스트햄. 일단 이제 팰리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전 없어요. 그쵸? 그리고 최근에 이제 아예우가 이제 레스터로 이제 이적을 했다. 네, 이런 좀 소식까지 좀 전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웨스트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에드손 알바레스가 현재 결장 중이다. 네, 이렇게 좀 양 팀의 좀 결장자 이슈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이제 말씀을 드려봤네요. 자, 일단 이제 팰리스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뭐 브렌트포드 상대로 원정에서 지긴 했지만, 이제 심판의 석연찮은 판정으로 인해 이제 꼴찌가 되거나, 그리고 경기 중에도 불리한 판정이 많았을 정도로 이제 여건이 좀 여의치는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경기에서 비록 뭐 팰리스가 지긴 했지만, 그런 좀 결과와 별개로 여전히 좀 경기력은 좋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앞으로의 좀 팰리스는 뭐 충분히 좀 기대해볼 만한 그런 좀 팀이지 않나 좀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고. 자, 그리고 이제 웨스트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전 경기 이제 빌라 상대로 홈에서 패배를 하면서 시작이 좋지 못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번 시즌 가장 전력이 향상된 그런 좀 팀이라 기대가 많았지만, 생각보다는 좀 많이 저조한 경기력을 좀 보였어요. 그렇죠. 자, 그래도 이제 뭐 펠크루그, 이제 뭐 토디보, 그리고 이제 썸머빌과 같은 그런 이제 이적생들은 좀 후반 끝날 때쯤에 교체로 잠깐 나왔기 때문에, 뭐 직전 경기에서 뭐 완전체 라인업을 이제 뭐 100%좀 구축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긴 합니다. 그렇죠. 뭐 다만 근데 아직까지 뭐 이제 이적생들이 좀 적응 기간도 좀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온전히 좀 재기량을 좀 보여주지 못한 그런 좀 직전 경기 웨스트햄이라고 볼 수 있네요. 네.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이제 직전 경기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좀 프리뷰를 해봤습니다. 자, 일단 뭐 이제 물론 뭐 이제 웨스트햄이 좀 계속해서 경기를 좀 치르다 보면은 이제 영입한 선수들도 이제 빠르게 적응할 거고, 그리고 조직력도 이제 많이 좀 좋아지면서 어느 정도 좀 순위가 높게 올라갈 거라고는 좀 생각을 해요. 네. 그만큼 이제 이번 시즌 이제 웨스트햄이 전력 보강을 좀 굉장히 좀 잘했고, 그리고 굉장히 좀 이제 상위권에는 충분히 좀 들만한 그런 좀 경쟁력 있는 팀이기 때문에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팀이긴 하지만, 다만 근데 뭐 지금 현재 웨스트햄을 봤을 때는 확실히 좀 기대치가 많이 좀 떨어지고, 그리고 이제 조직력 또한 지금 좋지 못하기 때문에 현재 그 웨스트햄이 그것도 지금 홈 팰리스 상대로는 다소 고전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쵸? 그러니까 확실히 지금 냉정하게 말하면은 뭐 현재로서의 그런 좀 팰리스의 뭐 조직력 및 경기력이 웨스트햄보다는 더 좀 좋은 상황이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는 팰리스의 그런 좀 경기력에서의 기대치가 더 높지 않나 좀 생각을 해봐요. 그렇죠. 자, 그리고 뭐 이제 상대 전적을 봤을 때 이제 친선 경기 제외 뭐 최근 4경기 기준 뭐 3승 1무로 이제 좀 팰리스가 많이 우세했던 점까지 고려를 하면은 여 경기는 이제 뭐 팰리스 사이드를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요 경기는 네, 승패 본다고 하면은 팰리스 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네, 크리스탈 팰리스 승보는 경기. 그리고 어느 반은 본다고 하면 오바 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2.5기줄 오바. 자, 그 다음에 이제 토트넘 대 에버튼. 자, 일단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 솔랑케 그리고 이제 벤탄쿠르가 이제 결장을 하고 있어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좀 스킵이 이제 레스터로 이제 이적하게 되면서 이제 스킵 또한 좀 팀을 떠났습니다. 자, 일단 뭐 다른 거보다 이제 뭐 솔랑케 좀 결장은 어느 정도 좀 타격이 클 수 있다고 보고.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뭐 에버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브랜스웨이트 그리고 제임스 가너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패터슨 그리고 애슐리 영드 등 지금 이제 결장 및 좀 결장 의심이 많은 편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에버튼 같은 경우에는 좀 어느 정도 전력 누수가 지금 큰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좀 결장자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이제 말씀을 드려봤네요. 자, 일단 이제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좀 주축 선수들이 많이 빠질 레스터 상대로 원정에서 무승부를 거뒀고, 그리고 에버튼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 브라이튼 상대로 3대0 대패를 당하며 일방적으로 좀 밀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확실히 좀 리그 첫 경기부터 양 팀 다 좀 불만족스러울 만한 좀 결과를 좀 이제 초래했다고 볼 수 있고, 물론 뭐 이제 양 팀 다 좀 직전 경기에서의 그런 좀 저조한 경기력을 보이긴 했지만, 그래도 뭐 이제 뭐 둘 중에서 뭐 비교를 하자고 하면은 토트넘보다는 에버튼의 상태가 더 심각하지 않았나 좀 생각을 해봐요. 네. 아무래도 일단은 지금 에버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나나가 이제 좀 팀을 떠난 게 굉장히 좀 영향이 컸고,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좀 중원이 약해진 감이 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볼 배급도 잘 안 되다 보니까 이제 1선과 2선이 이제 고립되는 경향도 종종 보였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지금 뭐 에버튼보다는 비교적 좀 토트넘의 경기력이 더 낫다고 볼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이번 경기는 그래도 토트넘이 홈에서 좀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며 어느 정도 이제 공격을 주도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이제 토트넘이 솔직히 뭐 원정에서 이제 레스터 상대로는 기대 이하의 좀 경기력을 보이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홈이라는 점 플러스 뭐 이제 에버튼이 지금 뭐 상태가 좀 많이 안 좋다는 점을 고려하면은 그래도 약간 토트넘이 좀 유리한 고지를 점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봐요. 네. 그렇죠. 자, 그리고 뭐 이제 상대 전적을 봤을 때도 이제 홈에서 토트넘이 좀 에버튼 상대로 좀 3연승 중으로 강한 면모도 보였기 때문에 이거는 좀 배당이 낮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토트넘 사이드를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내 분석 결과 봤을 때는 저는 토트넘 승 보는 경기, 그리고 3.5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언더 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토트넘 승의 3.5 기준 언더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빌라 대 아스날. 자, 일단 이제 빌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카마라 그리고 밍스가 결장 중, 그리고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지금 티어니 그리고 토미야스가 결장 중입니다. 자, 일단 이제 빌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전 경기 이제 웨스트햄 상대로 이제 원정에서 승리를 거뒀고, 그리고 이제 그 경기에서는 오나나가 첫 경기부터 골도 넣으며 이제 좀 좋은 경기력을 보이며, 그리고 이제 뭐 틸레만스와 같이 중원을 좀 잘 장악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확실히 이제 원정에서 좀 빌라가 좀 첫 경기부터 진짜 좀 기대 이상의 좀 경기력을 보였다고 좀 평가할 수 있는 좀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여전히 이제 뭐 빌라의 그런 공격 전개나 메이킹 능력이 좀 좋았다고 볼 수 있네요. 자, 그리고 뭐 이제 아스날 역시 이제 뭐 울버햄튼 상대로 이제 2대0 승리를 거두며 좀 출발이 좀 좋았고, 그리고 이제 팀버까지 건강하게 돌아오면서 거의 완전체 라인업을 좀 구축했습니다. 자, 아무튼 좀 양팀 다 오늘도 좀 첫 경기부터 이제 기분 좋게 좀 승리를 좀 거두면서 이제 좀 맞붙게 되었네요. 자, 일단 뭐 전반적으로 이제 양팀 다 이제 공격 전개 및 이제 연계 플레이가 좋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좋은 득점 기회를 좀 만들 것으로 봅니다. 네. 자, 그래도 좀 대체적으로 지금 빌라보다는 아스날의 수비가 더 안정적이다 보니까 좀 더 약간 수비에서의 안정감이 있는 팀은 좀 아스날이지 않나 싶고, 그리고 이런 좀 안정된 좀 수비 밸런스를 좀 바탕으로 그래도 좀 빌라 상대로 어느 정도 좀 주도권을 좀 갖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간략하게나마 좀 경기 흐름까지도 말씀이 들어갔네요. 자, 물론 뭐 이제 아스날이 더 유리한 경기인 건 맞지만 이제 빌라가 직전 경기에서 생각 이상으로 경기력이 좋았고, 그리고 공격도 많이 좀 날카로웠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빌라가 홈에서 아스날을 좀 위협할 수 있다고 봐요. 네. 그리고 뭐 이제 지난 시즌 뭐 상대 전적을 봤을 때도 두 경기 다 이제 빌라가 이겼을 정도로 나름 강한 면모도 좀 보였습니다. 네. 다만 뭐 약간 이런 좀 상성적인 부분에서도 이제 빌라가 좀 좋긴 하지만, 그렇다고 지금 현재 뭐 완전체 아스날을 상대로 이길 것 같지 않기 때문에 여 경기는 저는 뭐 승패보다는 그래도 고배당 자비로 접근을 하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 좀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저는 여 경기는 승패보다는 고배당 자비로 아스날 햄무나 그런 무승부 쪽으로 접근하는 경기, 아니면은 요거는 네 아이고야 잠시만요. 아, 네. 잠깐 이거 조금 이슈가 있어가지고. 아, 네. 자, 아무튼 네, 아스날 뭐 햄무 월무 이렇게 좀 보거나, 안 그러면 언오바는 본다고 하면 다득점 양사 네, 오버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2.5줄 오바.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좀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헤타페 대 라요 경기. 자, 일단 헤타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미드필더 1명, 그리고 지금 공격수 1명이 좀 결장 중이에요. 네. 일단 지금 핵심 공격수인 좀 마요랄이 좀 결장 중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 뭐 반면에 뭐 라요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자, 일단 뭐 이제 헤타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전 경기 이제 뭐 빌바오 상대로 원정에서 무승부를 거두며 이제 기대 이상의 결과를 좀 만들었습니다. 자, 다만 근데 지금 위날 그리고 막시모비치 그리고 이제 가스톤 알바레스와 같은 그런 핵심 전력들이 이제 다 지금 팀을 떠났기 때문에 여전히 좀 전력 면에서는 헤타페가 좀 타격이 클 수 있다고 봐요. 그렇죠? 그리고 약간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 가면 갈수록 좀 헤타페 같은 경우에는 경쟁력이 더 좀 떨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그만큼 확실히 좀 이전보다는 좀 전력이 약해진 좀 헤타페이기 때문에 뭐 이제 직전 경기 뭐 빌바오 상대로 우승으로 거뒀다고는 했지만 그런 약간 좋은 결과를 뭐 계속해서 좀 만들기를 만들 것 같다는 그런 예상은 다소 회의적이지 않나 좀 생각을 해봐요. 아무튼 이런 좀 헤타페라고 좀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몰라요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홈 소시에다드 상대로 승리를 거두며 이제 이변을 만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경기에서는 굉장히 좀 기대 이상의 좀 경기력을 좀 보였어요. 네. 근데 물론 이제 그 경기가 이제 뭐 라요가 확실히 좀 좋은 경기력을 좀 보인 건 맞지만 그만큼 이제 소시에다드의 경기력이 좀 안 좋은 것도 한몫했습니다. 자, 일단 뭐 최근 좀 양 팀이 매번 맞붙었을 때마다 이제 지루한 공방전으로 좀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고, 그리고 이로 인해 좀 상대전적으로 보면은 죄다 좀 저득점 양상으로 경기가 좀 흘러왔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좀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는 뭐 이번 경기 역시 좀 지루한 공방전으로 이제 이어질 가능성을 이제 염두에 둬야 하고, 그렇지만 지금 뭐 이제 두 팀 중에서 공격에서의 기대치가 누가 더 높냐라고 본다면은 저는 뭐 이제 라요가 더 높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도 이 경기는 뭐 라요가 만약 공격에서 더 두각을 나타내지 않을까 더 뭐 같이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확실히 좀 지루한 뭐 공방전으로 좀 이제 이어질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이제 둘 중에서 뭐 공격에서 더 좀 두각을 나타낼 만한 팀은 라요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좀 네, 그리고 뭐 이제 뭐 상대 전적에서도 뭐 이제 리그 기준 좀 최근 6경기 동안 뭐 라요가 헤타페 상대로 좀 진 적이 없을 정도로 좀 상성상 좀 강한 면모를 이제 좀 보였기 때문에 이런 약간 상성적인 요소 플러스 이제 헤타페 전력이 이제 이전보다 많이 약해져서 이제 경쟁력이 떨어진 점까지 고려를 하면은 그래도 이 경기는 라요 사이드를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네, 승패 본다고 하면은 라요 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분석해 봤을 때 라요 프랜스 보는 경기. 그리고 어느 반은 본다고 하면 이건 언더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2.5 기준 언더. 자, 이렇게 이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분데스리가 경기 라이프치 대 보훔. 자, 일단 뭐 라이프치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슐러거와 그리고 이제 우에드하우가 결장 중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지금 이제 바움가르트너나 이제 엘마스 같은 경우는 좀 결장 의심의 사항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원정팀 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베르나르도 그리고 데위트 그리고 오르데트 등이 결장 중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결장 제시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이제 말씀드려봤네요. 자, 일단 이제 라이프치 같은 경우는 이제 다니올모, 이제 양일르는 등을 이제 떠나 보냈고, 그리고 이제 영입한 선수로는 이제 안토니오 누사, 이제 웨드라우고 등 이제 유명한 좀 선수들을 좀 영입했습니다. 네. 그리고 물론 이제 라이프치가 이제 확실히 올모가 떠난 거는 좀 타격이 클 수 있다고 봐요. 네. 다만 그래도 지금 뭐 시몬스, 오펜다, 뭐 세스코 등 여전히 이제 공미나 포워드 라인에서의 전력은 막강한 편이기 때문에 이번 시즌 확실히 좀 라이프치의 공격도 뭐 충분히 좀 기대해 볼만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자 그리고 이제 보험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시소코 그리고 이제 다니데이트 등 나름 좀 쏠쏠한 영입을 했지만 이제 뭐 슈테거 그리고 오스테르하게 뭐 이제 뭐 아사노 타쿠마 같은 주축 전력들이 대거 떠나면서 전력적으로는 오히려 더 손실이 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확실히 좀 이제 떠난 선수들을 좀 봤을 때는 확실히 이제 좀 전력이 좀 강화됐다기보다는 이제 좀 손실된 게 더 크다고 좀 볼 수 있는 그런 현재 보험이라고 이제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좀 이적 시장권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일단 이제 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번 시즌 새로 감독을 영입했어요. 이제 뭐 피터 자이들러 감독을 이제 좀 새로 좀 선임을 했지만 자이들러 감독 역시 이제 보험의 고질병인 그런 안 좋은 수비를 개선하기는 많이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그렇죠? 왜냐면 일단 뭐 보험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과 이제 수비에서의 전력도 이제 크게 바뀐 게 없기 때문에 이번 시즌 역시 이제 뭐
진짜 획기적인 뭐 수비 전술을 약간 좀 구사하지 않는 이상 굉장히 좀 보험이 좀 수비에서 많이 고전할 것으로 보고, 그리고 특히 뭐 원정에서의 보험 수비는 더더욱 안 좋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는 이번 경기 역시 좀 수비에서 많이 흔들리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뭐 라이프치히가 이제 또 홈에서 좀 점유율을 좀 높게 가져가며 이제 계속해서 좀 보험의 수비벽을 좀 두드릴 것으로 봐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중원 장악력도 이제 좋았던 그런 라이프치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좀 중원도와 이제 라이프치히가 많이 좀 장악할 것으로 보고,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면은 보험이 좀 라이프치히 진영으로 넘어가기는 다소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된다고 하면은 이제 보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롱볼 위주의 플레이가 강요될 수도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네요. 그렇죠. 자, 그리고 지금 뭐 보험 같은 경우에는 공격에서 영향력이 큰 지금 선수들 몇몇이 좀 떠났기 때문에 이제 이전보다 공격력이 더 떨어질 경우도 이제 염두는 해둬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점들을 다 종합해서 고려하면은 그래도 이 경기는 이제 홈에서 라이프치히가 무난히 좀 좋은 결과를 만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내 승패 본다고 하면은 라이프치히 승부는 경기. 그리고 1엔드 기준은 요거는 마인승까지 보도록 할게요. 라이프치히 승, 마인승. 언어바는 요 경기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도르트문트 대 이제 프랑크푸르트. 자, 일단 지금 뭐 도르트문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라시를 좀 영입했지만 지금 이제 기라시가 좀 부상을 좀 당했기 때문에 결장 중이다. 지금 이렇게 좀 볼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기라시가 지금 결장 중인 상황. 그리고 이제 프랑크푸르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자, 일단 이제 도르트문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펠크루크 그리고 이제 훈멜스 등이 좀 떠나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지난 시즌 슈투트에서 좀 최고의 활약을 선보였던 좀 핵심 공격수인 이제 기라시를 비롯해 이제 뭐 베이어, 왈데마르 안톤, 그리고 이제 양쿠토, 이제 뭐 크로스 등을 좀 영입하며 전력을 굉장히 좀 잘 보강했습니다. 네. 자, 다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기라시 같은 경우에는 부상으로 인해 이제 이번 경기는 좀 결장 중이다. 네, 요 정도 이제 말씀을 드려보고, 자, 그리고 이제 프랑크푸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에키티케 그리고 뭐 이제 티에테 그리고 뭐 이제 로미코 등을 좀 영입 및 이제 임대를 하면서 전력을 좀 보강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떠난 선수로는 이제 핵심 수비수였던 이제 윌리엄 파초가 좀 팀을 떠났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제 프랑크푸르트도 확실히 좀 후방에서 영입을 좀 잘하긴 했지만 아무래도 좀 윌리엄 파초의 공백은 생각보다 좀 클 수도 있다. 네, 요 점도 좀 염두는 해둬야 되지 않나 뭐 좀 생각을 해봅니다. 조금 말이 길었는데 아무튼 좀 양 팀의 좀 결장자 및 이제 이적 시장 권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려봤네요. 자, 일단 이제 돌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석 코치였던 이제 누리샤인이 이제 감독으로 이제 부임을 했고, 그리고 최근 친선 경기에서도 굉장히 좀 좋은 경기력을 보이며 어느 정도 좀 기대감을 주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확실히 좀 친선 경기에서의 그런 좀 좋은 경기력을 이렇게 좀 유지한다고만 하면은 좀 초반부터 좀 페이스가 좀 좋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봐요. 그렇죠. 자, 아무튼 이렇게 좀 도르트문트에 대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프랑크푸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난 시즌 좀 초반에는 공격력이 떨어진 대신 그만큼 좀 수비가 좋아지면서 굉장히 좀 안정된 플레이를 보였지만, 이제 라운드가 좀 진행될수록 수비 공략이 쉬워지면서 급격히 좀 수비가 무너졌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 뭐 이제 이번 시즌 뭐 역시 뭐 좀 초반부터 이제 좀 프랑크푸르트의 좀 수비에서의 그런 좀 고전할 가능성도 좀 염두는 해둬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확실히 지금 뭐 이제 프랑크푸르트가 뭐 이제 특출난 그런 좀 수비 전술을 좀 준비하지 않는 이상 현재 좀 수비진의 기량으로 이제 그런 도르트문트의 공세를 막기는 좀 많이 버거울 수 있고, 그러다 보면은 좀 전반적으로 이 경기는 프랑크푸르트가 도르트문트한테 끌려다니는 양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왜냐면 뭐 이제 도르트문트 같은 경우에는 비록 지금 뭐 기라시가 없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지금 공격 옵션이 좀 다양하고, 그리고 전개도 굉장히 좀 좋기 때문에 확실히 좀 프랑크푸르트의 그런 좀 수비를 공략하는 데 있어서는 좀 순조로울 수도 있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그래서 뭐 확실히 지금 현재 뭐 도르트문트가 이제 뭐 밀릴 게 없죠. 아무래도 이제 뭐 전력 면에서도 프랑크푸르트에 비해 이제 우세하고, 그리고 이제 뭐 경기력도 확실히 좀 프리시즌에서도 좋았고, 그리고 이제 확실히 좀 호민점까지 다 고려를 하면은 그래도 요 경기는 도르트문트 사이드를 보는 게 뭐 좀 더 합리적이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저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돌문 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도르트문트 승. 3.5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오버 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돌문 승에 3.5 기준 오버, 이렇게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리옹 대 모나코. 자, 일단 지금 리옹 같은 경우는 이제 망갈라, 그리고 이제 미카우 타제, 그리고 이제 뭐 니아카테, 뭐 누나마 등 좋은 선수들을 많이 영입하며 이제 전력을 강화시켰지만, 이제 직전 경기 스타드렌 상대로 3대0 대패를 당하며 좀 기대보다는 많이 저조한 경기력을 좀 보였습니다. 네. 일단 뭐 이제 그 경기에서 이제 리옹 같은 경우에는 영입한 선수들 대부분을 좀 선발로 출전시키면서 이제 기존 라인업과 많이 좀 바뀐 모습을 보였어요. 네. 자, 다만 근데 이제 이로 인해 이제 확실히 좀 선수들의 합이 좀 잘 안 맞거나 조직력이 좀 많이 떨어지면서 전체적으로 좀 경기력이 좋지는 못했다, 이렇게 좀 평가할 수 있고, 자, 그리고 이제 모나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그 첫 경기에서 이제 생테티엔 상대로 승리를 거두며 이제 좋은 출발을 좀 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경기에서 이제 의외로 이제 좀 클린시트로 좀 승리를 거둔 그런 좀 모나코라고 볼 수 있지만, 다만 뭐 약간 좀 이제 모나코 같은 경우에 이슈가 있는 게 지금 뭐 핵심 포워드인 지금 뭐 골로빈이 좀 결장 중이다. 네, 이거는 조금 뭐 타격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자, 다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리그 첫 경기부터 좀 승리를 거두면서 좀 좋은 흐름을 지금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좀 경기 양상을 간략하게나 봤을 때 이 경기는 뭐 어느 정도 좀 템포 빠르면서 공격적인 양상으로 흘러갈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뭐 양팀 다 확실히 좀 공격 전환이 그래도 좀 빠른 편이다 보니까, 그리고 좀 역습 경기도 좀 좋다 보니 이제 약간 좀 한 번에 몰아붙이는 그림이 좀 종종 보일 수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좀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는 확실히 양팀 다 좀 이런 좀 속공을 좀 통한 좀 득점 기회가 많이 창출될 수도 있다, 네, 이렇게 좀 예상을 해보네요. 자, 물론 이제 상대 전적을 봤을 때 지금 리옹이 모나코 상대로 이제 3연승을 거둔 중으로 강한 면모를 좀 보이긴 했지만, 현재 지금 리옹의 조직력이나 경기력이 좀 떨어지는 점과 더불어 이제 새로 영입한 선수들이 아직까지 뭐 적응이 잘 안 된 점을 좀 고려하면은 이번 경기는 모나코 상대로 꽤 고전할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해봐요. 네. 그래서 약간 좀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는 그래도 이 경기는 모나코 사이드를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분석 결과 봤을 때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이건 모나코 프렌스 쪽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3.5 기준은 요거는 네, 배당 대비했을 때 오버사이드 보는 경기,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좀 2배가 좀 넘는 그런 좀 오버 배당인데, 먼저 먹고 했을 때는 뭐 3.5 기준 오버도 네, 배당 대비 한번 가져가 보는 경기, 이렇게 네,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인터밀란 대 레체. 자, 일단 이제 인터밀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뷰캐넌이 결장, 그리고 라우타로 같은 경우는 지금 결장 의심의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제 원정팀 레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호앙 곤달레스, 그리고 이제 카바, 그리고 지금 산소네가 이제 결장 중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팀의 좀 결장자 이슈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려봤네요. 자, 일단 이제 인터밀란 같은 경우는 이제 직전 경기 이제 뭐 제노아 상대로 원정에서 이제 2대2 무승부를 거뒀고, 그리고 이제 그 경기에서 튀랑이 멀티골을 좀 기록했지만 이제 후반 막판에 실점을 하면서 아쉽게 이제 승리를 거두지는 좀 못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확실히 좀 리그 첫 경기 좀 원정 경기긴 하지만 그래도 좀 기대 이하의 결과를 좀 거뒀던 그런 좀 인터밀란이라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이제 레체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심각해요. 네, 아무래도 이제 아탈란타 상대로 이제 홈에서 4대0 대패를 좀 당했지만
그 이제 아탈란타가 지금 뭐 100%의 전력도 아니고 주축 선수들이 대거 빠진 아탈란타 상대로 이제 홈에서 대패를 당한 걸 고려하면은 다소 좀 충격적인 스코어를 좀 기록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경기에서 뭐 레체가 이제 확실히 공격은 어느 정도 되면서 득점 기회는 좀 잘 만들었어요. 네, 하지만 근데 수비가 너무 좀 불안정했고, 그리고 이제 확실히 좀 이제 측면이나 좀 이제 좀 수비 뒷공간에서의 그런 좀 수비 뒷공간에서의 그런 좀 뚫리는 것도 굉장히 좀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많이 수비가 좀 불안정했다는 점 플러스, 그리고 좀 중원 싸움에서도 많이 밀리면서 중원 경쟁력 또한 좀 굉장히 좀 떨어졌습니다. 네. 확실히 좀 전반적으로 이제 상태가 안 좋았던 그런 좀 레체라고 좀 볼 수 있었네요. 자, 그러니까 이런 약간 지금 뭐 레체 상대로 그래도 인터밀란이 이제 뭐 홈에서 이제 좀 중원을 좀 장악할 것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좀 템포 조절하면서 자연스럽게 좀 경기를 운영할 것으로 봅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 경기는 뭐 충분히 좀 인터밀란이 이렇게 좀 유리하게 좀 경기를 풀어갈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직전 경기에서 뭐 이제 레체 좀 특히 이제 측면 수비가 많이 취약했던 거를 좀 고려하면은 이제 인터밀란이 좀 측면 공략을 하는 데 있어 보다 더 순조롭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뭐 확실히 좀 이런 점을 좀 고렸을 때는 인터밀란이 좀 많이 유리하게 좀 풀어갈 수 있는 매치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뭐 이제 이런 점과 더불어 뭐 이제 인터밀란이 이제 뭐 레체 상대로 이제 현재 4연승 중으로 강한 면모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약간 상성적인 부분까지 고려를 하면은 그래도 요거는 이제 인터밀란 사이드를 보는 게 더 낫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자, 아무튼 네, 이런 점 좀 고렸을 때 요 경기는 내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인터밀란 사이드 보는 경기로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1엔드 기준은 내 마인승 보는 경기, 그리고 어누바는 본다고 하면 오버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 외 경기 이렇게 봤을 때, 자, 일단 브라이튼 대 맨유, 이 경기는 저는 좀 브라이튼 승 볼게요. 네. 확실히 이제 에버튼, 그것도 이제 홈 에버튼 상대로 이제 좀 3대0을 좀 이긴 점 플러스, 그리고 확실히 좀 이제 미토마가 좀 돌아오니까 더더욱 좀 공격이 좀 살아나는 점까지 좀 고려하면은 이 기세로는 충분히 좀 맨유도 좀 잡을 만한 그런 좀 여러 개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서 브라이튼 승부는 경기, 그리고 요거는 고배당으로는 햄무 도전, 참고로 어노바는 본다고 하면 오버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브라이튼 승 햄무의 오바로 접근하는 경기,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에스파뇰 대 이제 소시에다드. 자, 요거는 저는 에스파뇰 프랑스 쪽 보도할게요. 고배당 무승부 가져가거나, 어누바는 배당이 좀 많이 낮긴 하지만 그래도 언더사이드 보는 경기 이렇게 보도록 하고, 그리고 파르마 대 이제 AC 밀란, 그래도 내 승패 본다고 하면은 밀란 승, 그리고 뭐 고배당으로는 햄무 정도 도전, 그리고 마지막으로 몬차 대 제노아, 요거는 내 승패보다는 고배당 잡이로 뭐 몬차 햄무 알부, 어느 바도 본다고 하면 언더로 접근하는 경기 이렇게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일단 뭐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해외 축구 분석은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고, 저는 이제 이어서 바로 이제 내일 아침에 있을 미국 축구 분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